자, D11번 봅시다. 그림은 3주기 원소 A, B, C의 안정한 이온의 반지름과 원자 반지름의 비를 나타낸 것이다 했어. 자, 그래서 보시면 지금 원자 반지름분의 이온의 반지름이니까 자, 여기 1이 될 때가 언제야?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이 같아질 때죠. 그리고 얘보다 아래에 있으면 이온 반지름이 원자 반지름보다 작아지는 거고, 얘보다 위에 있으면은 이온 반지름이 원자 반지름보다 커지는 거다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이온 반지름이 원자 반지름보다 작아진다는 건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된다는 뜻이고, 이온 반지름이 원자 반지름보다 커진다는 것은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는 것이다.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즉 A는 양이온이 되는 애고 B, C는 음이온이 된다. 즉 A는 금속, B, C는 비금속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네. 자, 이제 보기 봅시다. 기억, B는 비금속 원소이다. 자, 이온화될 때 음이온이 되는 녀석을 우리가 보통 비금속 원소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따라서 기억 맞습니다. 다음 니은, 안정한 이온의 전자 배치는 A와 C가 같다 했어요. 자, 같은 주기 원소들인데 금속 원소는 어떻게 돼요? 전자를 잃어서 이전 주기, 3주기였으면은 2주기에 18쪽 원소가 돼야 되는 거. 네온이죠, 네온. 그리고 B, C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는데 얘네들의 전자 배치는 뭐랑 같다? 같은 주기, 3주기에 18쪽 원소와 같다. 여기서 얘기하면 아르곤이 되겠죠, 아르곤. 자, 따라서 A와 C는 안정한 이온이 됐을 때 전자 배치가 서로 다르다. 얘는 네온의 전자 배치, 얘는 아르곤의 전자 배치니까 니은 틀렸죠. 다음 디귿, 중성 원자에서 원자가 전자가 느끼는 유효 핵 전하는 A가 B보다 크다 했어요. 자, A, B, C는 모두 3주기, 같은 주기니까 같은 주기 원소들에서는 어떻게 될 때? 원자 번호가 커질 때 유효 핵 전하가 커진다 그랬어. 즉 A가 B보다 원자 번호가 큰가?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금속은 주기율표를 기준으로 어느 쪽? 왼쪽. 그리고 비금속은 주기율표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분포를 하기 때문에 비금속인 B가 A보다 더 오른쪽에 있어야겠고, 오른쪽에 있다는 게 원자 번호가 더 크다는 얘기죠. 왜? 같은 주기니까. 따라서 디귿은 부등호 방향이 반대가 돼야겠다. 네, 디귿도 틀렸네요. 그럼 11번에 맞는 거 하나밖에 없죠. 기억밖에 없으니까 정답 1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우리 12번 또 볼게요. 다음은 중성 원자 질소, 산소, 플로린, 황, 염소. 질소, 산소, 플로린, 황, 염소 중 하나인 A, B, C, D, E를 구별하기 위한 자료이다 했어요. 그래서 자료를 보면 홀전자의 수의 차가 B-E가 0이고 A-C가 2고 D-B가 1이래.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할 건 일단 E 넘겨주면은 B랑 E랑 홀전자 수가 같대. 그리고 C도 넘겨주면 A는 E 플러스 C랑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여기서 세 번째 식에서 B를 넘겨주면 D는 B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 그러면 우리 질소, 산소, 플로린, 황, 염소 이 5개의 홀전자 수를 다 알아야겠네. 그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같은 족끼리 분류한다고 하면 질소는 혼자, 그쵸? 15족이고 산소하고 황은 16족인 걸 알고 있죠. 그리고 플로린하고 염소는 둘 다 17족인 걸 알고 있어. 그럼 그때 전자 배치가 어떻게 돼요? 15족은 최외각 전자가 5개인 거니까 어떻게 되겠다? s오비탈 채우고 2개 채우고 p오비탈에 3개가 분포하겠다 얘기할 수 있겠죠. 홀전자 3개네. 홀전자 많다. 그죠? 그 다음 16족은 s오비탈 2개 채우고 p오비탈 몇 개? 4개 채워야 되니까 하나, 둘, 셋, 4개 채우니까 홀전자 몇 개? 2개를 가진다는 걸 알 수가 있네. 16쪽은 홀전자 2개. 마지막으로 17쪽은 어떻게 돼? s오비탈 2개 채우고 p오비탈 5개 채워야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5. 홀전자 하나만 분포하더라. 각각 질소는 홀전자 3개, 산소하고 황은 홀전자 2개, 플로린하고 염소는 홀전자 1개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었다. 그죠? 자, 그럼 이때 우리 알고 있는 거 뭐야? A는 E 플러스 C라고 했는데, 자, 홀전자 수 3, 2, 1인데, A는 E 플러스 C, 즉 A가 홀전자 수가 제일 많다 생각해도 되는 거죠. 자, 이걸 만족할 수 있는 거 뭐가 있겠나 찾아보면, 질소의 홀전자 수가 3개니까 질소가 16족 더하기 17족 하면은 E 플러스 1이 돼서 3은 E 플러스 1이 된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근데 이것도 되지 않아요? 왜? E는
1 플러스 1이잖아.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너무 앞서가는 생각이고, 이제 얘가 안 된다는 걸 얘기를 하려면, 우리 첫 번째 식을 봐야죠. B는 2라고 했어. B랑 2랑 홀전자 수가 같다 그랬어. 이 말은 뭐예요? 홀전자 수가 같은 녀석은 산소하고 황, 또는 플로린하고 염소,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따라서 B하고 E는 같은 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A는 E 플러스 C라고 했는데, E는 B랑 같은 족이니까, 우리 같은 족 원소 두 개씩밖에 없죠. 따라서, C는 E랑 다른 족이다 라는 것까지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돼. 그죠? 따라서 E랑 C랑 다른 족이니까 홀전자 수도 달라야 되고, 홀전자 수가 두 개가 다른 것끼리 합해서 A가 돼야 되는 거니까 A가 질소가 돼야 된다.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야. 좀 복잡하긴 하죠, 이러면.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냥 3은 2 플러스 1이다 생각하면 되는데,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해서, 그죠? 1 플러스 1이 2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이것까지 생각을 해서 지금 E랑 C랑 다른 족이다라는 것까지 얘기를 해준 거예요. 따라서 A는 질소라는 걸 이제 알았어. 두 번째 식까지 해서. 그 다음에 보니까 뭐야? D는 B 플러스 1이래.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홀전자 수 3개인 질소는 이미 자리가 정해졌고, 홀전자 수가 2개 아니면 하나여야 되는 건데, D가 B 플러스 1이 된다는 건 무슨 얘기다? B는 홀전자 수가 하나인 녀석이겠구나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B가 홀전자 수가 하나인 녀석이면 우리 아까 홀전자 수 B 이퀄 2라 그랬으니까 B랑 E랑 같은 족이라 그랬죠. 따라서 B는 17족, E도 17족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아직 어느 게 플로린이고 어느 게 염소인지는 구분을 안 한 거야. 마찬가지로 B, E가 17족 정해지면 C, D는 각각 16족 이렇게 된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얘를 정한 다음에 이제 원자 반지름을 보는 거지. 자, B랑 E랑 원자 같은 족이니까 어느 게 더 원자 반지름이 큰가 봤더니 B가 원자 반지름이 더 크대. 같은 족에서 원자 반지름이 더 크다는 건 주기가 더 커서 껍질이 하나 더 많다는 거고, 따라서 B는 뭐가 돼야겠다? 같은 족 17족에서도 주기가 큰 염소가 돼야겠고, E가 플로린이 돼야겠다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 마찬가지로 C, D 중에 C가 더 크니까 C는 16족 중에서도 주기가 더 큰 산소, D가 산소란다. C가 황, D는 산소가 되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 했어. 자, 이제 보기 볼게요. 기억. B 플러스 D 플러스 E의 값은 5이다. B는 염소의 홀전자 수였으니까 1이고, D는 산소의 홀전자 수였으니까 2고, E는 플로린의 홀전자 수니까 1이죠. 3개 다 더하면 4가 나오네. 기억? 틀렸습니다. 다음 니은. 전기 음성도는 E가 B보다 크다 했어. E는 플로린, B는 염소니까 플로린이 염소보다 전기 음성도 크죠. 왜? 주기율표 기준으로 오른쪽 위로 갈수록 전기 음성도가 커진다 그랬잖아. 근데 플로린이 염소보다 더 위에 있죠. 따라서 전기 음성도는 플로린이 염소보다 크다. 니은 맞습니다. 뭐 다르게 얘기해도 플로린이 주기율표상에서 모든 원소보다 전기 음성도가 제일 큰 녀석이니까 당연한 얘기가 될 수도 있고요. 다음 디귿. 이온화 에너지는 D, A, C 순으로 된대요. 자, D가 산소, A가 질소, C가 황이니까 일단 황은 주기가 다르니까 이온화 에너지가 제일 작은 거 알죠? 왜? 원자 반지름이 크니까. 원자 핵과 전자 사이의 간격이 먼 거잖아. 그래서 C가 제일 작은 건 알 것 같고, 자, 산소하고 질소를 비교를 해야 돼.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거 뭐야? 질소는 15족, 그리고 산소는 16족이라는 거지. 자, 일반적으로 이온화 에너지는 같은 주기에서는 뭐라고 해야 되지? 원자 분호가 커질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커지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데, 두 번 이렇게 삐끗 한다 그랬어. 그게 언제야? 얘가 12족에서 13족 넘어갈 때, 그리고 15족에서 16족 넘어갈 때였어. 따라서 산소가 지금 질소보다 크다 했는데, 같은 주기에서는 15족이 16족보다 이온화 에너지가 더 크다. 따라서 질소가 A, D, C 순이 돼야겠다. 디귿 틀렸죠. 네, 그럼 맞는 거 니은밖에 없죠. 12번의 정답 2번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13번 볼게요. 표는 X이온과 Y이온을 구성하는 입자 A, B, C의 수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원자 핵을 구성한다. 그럼 A와 B는 양성자 아니면 중성자고, C가 뭐겠어? 전자겠네. 자, 이때 표를 보니까 어때요? X이온은 A의 수가 12개, B의 수가 11개, C의 수가 10개라고 나와 있고,
Y2호는 A의 수가 10개, B의 수가 8개, C의 수가 10개라고 나와있어. 근데 Y에서 보니까 A랑 C랑 숫자가 같아. 이온이잖아. 이온은 양성자랑 중성자랑 수가 같을 수가, 중성자라다. 양성자랑 전자의 수가 같을 수가 없죠. 따라서 A는 뭐는 안 되겠다. C가 전자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A는 양성자는 안 되겠다 얘기를 할 수 있겠고, A는 뭐가 되겠다? 중성자가 되고, B가 양성자가 되겠다. C는 전자인 거 이미 알고 있고. 자, 그럼 이제 양성자수, 중성자수, 전자수 다 알고 있는 거잖아. 바로 보기 들어갈게요. 기억. A는 중성자이다. 네, 맞죠? 니은. X2호는, X 11번에 23이래요. 11번은 원자 번호를 나타내는데 원자 번호는 우리 양성자 수랑 같다 그랬죠? 그래서 11 그대로 써주면 되겠고, 23은 질량수니까 양성자 플러스 중성자, 12 플러스 10이라면 23 맞네요. 그리고 여기 전하량도 전자가 양성자보다 하나가 적죠? 아, 여기서 틀렸네. 그쵸? 지금 전자가 양성자보다 하나 적기 때문에 플러스 1가를 떠야죠. 마이너스 1가가 아니라. 니은 아쉽게 틀렸네. 자, 그 다음 D급 볼게요. 이온 반지름은 X이온이 Y이온보다 크다 했어요. 자, 이거는 지금 전자 양을 보니까 X이온도 10개, Y이온도 10개야. 즉,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가지고 있네. 자,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질 땐 뭐해? 원자 핵의 전하량에 따라서 전하량이 클수록 전자를 더 세게 잡아당길 테니까 반지름이 작아지고, 전하량이 약할수록 전자를 약하게 잡아당길 테니까 반지름이 커진다라고 했어. 근데 지금 양성자 수를 보면은 X가 양성자 수가 훨씬 많죠. 따라서 X의 원자 핵의 전하량이 더 큰 거고, 이온 반지름은 더 작아지겠다. 그래서 X이온이 Y이온보다 더 작다가 돼야겠다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디귿 틀렸습니다. 그럼 13번에 맞는 거 기억밖에 없는 거고 정답 1번 되겠네요. 다음 넘어가서 14번 볼게요. 그림은 원자 A부터 I까지 제1 이온화 에너지를 나타낸 것이다. 자, A부터 I는 원자 번호 2번부터 10번의 원소 중 하나이다 했어요. 원자 번호 2번부터 10번이면 뭐야? 자, 헬륨이 2번이죠. 그 다음에 헬륨, 리튬이 3번, 베릴륨, 붕, 탄, 질, 산, 풀, 4까지 해서, 4니까 2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10번이다. 2번부터 10번의 원소들이 되겠고, 자,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거, 헬륨하고 네온은 뭐야? 18쪽이죠, 18쪽. 18쪽은 비활성 기체이기 때문에 이온화 에너지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어. 왜? 평소에는 저희가 거의 이온화가 안 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제일 큰 H하고 I가 헬륨하고 네온 중 하나가 될 텐데, 뭐가 더 이온화 에너지가 더 크겠어? 껍질이 하나 더 작은 헬륨이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크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I는 뭐가 되겠다? 헬륨이 되겠고, H는 뭐가 되겠다? 네온이 되겠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이 두 개는 이미 완성을 했고, 자, 나머지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까지는 뭐야? 전부 다 이주기 원소들이죠. 자, 같은 주기일 때는 뭐가 커질수록?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원자 핵의 전하량이 커져서 이온화 에너지가 커진다 그랬어. 따라서 이제 나머지는 순서대로 쓰되, 계속 얘기하죠? 우리 이온화 에너지 주기에서 예외가 되는 경우 두 군데, 12족에서 12족이 아니라 2족에서 13족 넘어갈 때, 그리고 15족에서 16족 넘어갈 때, 이 두 개는 조심하자 그랬어. 자, 그러면은 우리 순서를 어떻게 잡아야겠어? 일단 제일 작은 건 리튬이 되겠고, 그 다음에 베릴륨이 작은 게 아니라 12족보다 지금 13족의 이온화 에너지가 더 작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베릴륨이 들어가고 C에 리튬이 들어가야겠다 얘기하면 되겠죠? 그 다음엔 또 다시 그대로 붕소, 탄소, 그 다음에 질소, 산소도 마찬가지죠? 16족인 산소가 15족인 질소보다 이온화 에너지가 작아야 돼. 그래서 여기에 산소, 여기에 질소 들어가면 되겠다. 자, 배치 다 했어. 자, 이제 보기 볼게요. 기억. I는 네온이다 했어요. 네온은 지금 H고 I는 헬륨이다. 왜? 껍질수가 하나 더 적어서 핵전하량이 원자 핵과 전자 사이에 거리가 더 가깝기 때문에 기억은 틀렸죠. 다음 니은. A부터 G 중에서 원자 반지름이 가장 큰 것은 A이다. A부터 G면은 2주기 원소들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쵸? 2주기 원소 중에서 원자 반지름이 가장 크려면 원자 번호가 가장 작아야겠죠. 원자 반지름이 가장 작은 거 리튬이고 A 맞네요. 니은 맞습니다. 다음 디귿. C와 E는 왜 리튬이 두 개 있는 거지? 뭔가 이상하죠? 잘못 썼죠? 잠시만요. 여기 지우고 다시 쓰자. 여기만 쭉 빼주고 다시 써줄게요.
배치를 내가 잘못했네. 자, 일단 리튬 쓰고 12족 13족은 자리 바꿔야 된다 그랬으니까 여기에 베릴륨, 그 다음에 베릴륨이 12족이구나. 나 미쳤나봐. 그죠? 베릴륨이 12족이죠? 베릴륨이 아니라 붕소가 여기 들어가지. 12족이 된다. 2족인 베릴륨이 C가 돼야 되고 13족인 붕소가 B가 돼야겠네. 2족 13족 얘기하니까 자꾸 헷갈리네.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탄소, 여기서도 산소, 질소 돼야 된다. 그래서 순서 바뀌어서, 그리고 G가 플로린. 어쩐지 플로린이 없더라. 따라서, 원자 반질이 가장 큰 거는 리튬 맞으니까 리튬 A 맞죠? 님 맞습니다. 그 다음 디귿 C와 C와 E면은 베릴륨과 산소의 전기음성도 차이는 B와 F, 붕소와 플로린이란다. 질소 사이의 전기음성도 차이보다 크다 했어요. 이것도 우리 주기율표상으로 써준다면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이렇게 되니까 자, C와 E면은 베릴륨하고 산소예요. 얘하고 얘의 전기음성도 차이가 B와 F, 붕소와 플로린 사이의 전기음성도 차이보다 당연히 크겠죠? 왜? 주기율표상으로 오른쪽 위로 갈수록 전기음성도가 커진다 그랬으니까. 그 사이 간격이 지금 베릴륨과 산소 사이 간격이 붕소와 질소 사이 간격보다 크니까 디귿이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니은 디귿 맞네. 14번의 정답. 네, 5번 되겠네요. 자, 다음 넘어가서 15쪽 볼게요. 그림은 이주기 원소 A, B, C, D, E의 전기음성도와 바닥 상태 원자의 홀전자 수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볼게요. 자, 이주기 원자 A, B, C, D, E인데 지금 A를 보시면 A부터 봐야 되려나? 잠깐만요. A보다는 우리 D부터 볼게요. D는 지금 홀전자 수가 3개야. 우리 이주기 원자 중에 홀전자 수 3개인 거 하나밖에 없어요. 왜? 홀전자 수가 3개 가지려면 어떻게 되겠어? ES 오비탈 2개 가득 차고 EP 오비탈이 어떻게? 하나 차야 홀전자 수가 3개가 되죠. 그래서 얘는 어떤 원소? 최각전자가 5개니까 15족의 이주기 원소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네. D는 뭐가 되겠다? 질소가 되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C하고 E도 홀전자 수가 2개가 됐는데 얘들도 우리 홀전자 수가 2개가 되는 원소는 2가지밖에 없죠. ES 가득 차고 EP에 어떻게 하나, 둘 이렇게 차이는 애도 있겠고 또는 하나, 둘, 셋, 4개 차서 홀전자 수 이렇게 2개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은 얘는 몇 족? 14족이 되겠고 얘는 16족이 되겠죠. 각각 뭐가 되겠다? 2주기 14족이니까 붕소 되겠고요. 붕소 맞나요? 붕소란다. 탄소죠. 탄소 14족이니까 탄소 2주기 16족은 산소 되겠다. 그럼 어느 C, E 중에 어떤 게 탄소가 어떤 게 산소인가 따지려면 뭘 따져? 전기음성도를 따져야겠죠. 전기음성도가 큰 E가 산소가 되겠고 전기음성도가 작은 C가 탄소가 되겠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A를 볼게요. A는 홀전자 수가 하나인 녀석인데 우리 이주기 원소 중에서 홀전자 수 하나인 건 2가지가 있어요. 그죠? 어떤 거? ES에 이렇게 하나 차 있는 애가 있겠고 다른 하나는 ES 가득 차 있고 EP에서 여기 홀전자 하나 있는 녀석이 있겠네요. 하나 더 있네. 그럼 ES 가득 차 있고 EP에서 하나, 둘, 셋, 넷, 5 이렇게 차도 홀전자 수 하나밖에 없죠. 이 3가지 중 하나가 A가 돼야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A는 지금 어때? 탄소보다 전기 음성도가 더 낮아요. 그죠? 그럼 탄소보다 전기 음성도가 낮으려면 탄소보다 더 주기율표상으로 왼쪽에 있는 녀석이 돼야겠고 따라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얘는 지금 최각전자가 7개니까 17족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13족, 얘는 1족인데 17족은 안 되겠다. 왜? 탄소보다 전기 음성도가 더 낮으려면 14족보다는 아래에 있어야 되니까 1족 아니면 13족이 되겠네. 근데 아직 뭔지는 몰라. 그 다음에 B를 보니까 어때요? B는 홀전자 수가 0개죠. 홀전자 수 빵개면은 둘 중 하나겠지. 뭐야? ES만 가득 차 있던지 또는 ES 가득 차 있고 EP도 가득 차 있던지. 그죠? 이 중 하나일 텐데 EP가 가득 차 있게 되면은 ES, EP 가득 차 있게 되면 얘는 18족 원소가 되는 거잖아. 18족 원소는 어떻게 돼요? 전기 음성도 값이 없어요. 근데 B는 지금 보시면 A와 C 사이의 전기 음성도 값을 가지고 있지. 그래서 18족은 안 되겠다. 그래서 B가 될 수 있는 건 ES만 가득 차 있는 녀석이고 ES만 가득 차 있다는 건 2족 원소죠. 2주기 2족 원소니까 뭐가 되겠다? 얘는
베릴륨이 되겠다. 여기다 쓸 수가 있겠네요. 그럼 A를 이제 구하면 되겠죠. A는 베릴륨보다도 전기음 성도가 더 낮아야 되니까 13족 안 되고 1족이 되겠다. 1족 2죽이니까 A는 리튬 되겠네. 다 구했어요. 이제 보기만 보면 돼요. 기억 봅시다. 금속 원소는 두 가지다 했어요. 여기서 금속 원소 되는 거 뭐예요? 리튬하고 베릴륨 되겠네. 그죠? 따라서 기억 맞습니다. 다음 니은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 핵 전하는 B가 A보다 크다 했어요. 같은 주기에서는 어떨 때 원자 번호가 클 때 유효 핵 전하가 더 크다라고 했죠. 따라서 리튬보단 베릴륨이 원자 번호가 더 크니까 니은 맞는 얘기 되네요. 다음 디귿 바닥 상태 원자의 전자 배치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의 수는 D와 E가 같다 했어요. D가 질소였죠. D가 얘였고 얘가 D였고 그리고 E는 뭐였죠? E가 산소였네. 얘가 E였네. 그러면은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의 수 D는 1s 생략했는데 1s 가득 차있고 그 다음에 2s, 2p 하나 둘 3개니까 총 5개가 차있죠. D는 5개. E는 어때요? E도 산소니까 2s 가득 차있고 당연히 2s 가득 차려면 1s도 가득 찼겠죠. 그런 다음에 2p도 하나씩 다 들어있으니까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 총 5개 되네. 5개니까 같다? 맞는 얘기죠. 디귿도 맞습니다. 자, 그럼 15번에 기억, 니은, 디귿 다 맞으니까 정답 5번 되겠네요.